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대학교 이색 순위 공인회계사 편입니다. 대학교 뭐 간단하고 좀 재미로 알아보는 여러 가지 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가 10만 명씩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 보시기 때문에 이번 주 또 올렸네 저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2주 만에 지금 카메라 앞에 쓰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올 수 있으니 조심 좀 하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냐면 CPA라고 하죠. 공인회계사.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돈 잘 버는 자격증 또는 돈 잘 버는 전문직 하면 변리사라든가 회계사가 거의 탑을 찍었었죠. 근데 요즘에도 그러하느냐? 아마 관심이 있어서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만큼의 떵떵거리는 위상은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봉 높은 직업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워커넷에 들어가시면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를 들어가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좀 많이 받는 직업이 뭐냐라고 좀 뒤져봤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즘에 의대 열풍이 굉장히 심하죠. 의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직종 중에 하나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1억 이상을 받는 직종 평균을 좀 해보니까, 물론 거기 들어가면 다 얼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좀 끊어봤습니다. 의사, 그 다음에 기업 고위 임원, 여러분들 그 대기업 임원 아시지요? 아니면 이제 여기 파일럿,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데 기장으로 있으신 분들 돈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장, 대학교 총장까지가 들어있는데,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평균 연봉이 1억이 훨씬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천만 원 이상 정도만 하더라도 의사 한스까지 들어가지요. 금융관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 얘기할 거고, 고위 공무원까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사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여기도 거의 이사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같은 정도의 연봉을 갖는 직종을 보시면 변호사, 대학 교수, 판사, 검사. 여기 보니까 헬리콥터 조종사가 7,000달러 돼 있으니까 비행기보다는 헬리콥터가 월급을 좀 적게 받나 봅니다. 아무래도 좀 티오가 적은 직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워크넷 기준이고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 이상을 받는, 여기 보시면 단순히 7천만 원이라는 수치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7천, 8천, 9천에 나와 있는 분들의 직업을 보시면 상당히 그래도 돈 잘 버는 직업인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20년 이내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도, 이런 이미지가 있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에 텔레마케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사, 그 다음에 전문 작가, 여기 뭐도 있냐면 부동산 중개인도 있습니다. 복덕방 20년 안에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물론 이거는 보시면 옥스퍼드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일 것이고 20년 정도 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들도 많이 써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직장지고 없어지는 직업 없더라라고 막 댓글도 막 달려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괜찮은 직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직업일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기준으로 나쁜 직업은 아니라는 거. 자, 사설이 좀 길었죠. 랭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입니다. 작년 56회 CPA 공인회계사 합격 어느 대학교에서 많이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한 열흘 전에, 한 2주 전에 행정고시 합격생 합격률을 좀 올렸었는데, 그때 1위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쵸? 우리나라에서 뭐 좋다고 순위 매기면 그냥 잘 모르면 찍는 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근데 여기도 수치를 좀 적어봤는데 1위가 152명인데 서울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회계사는 고려대학교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올해 좀 잘한 거 아닙니다. 2위하고 격차도 훨씬 멀어졌고 6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최근 5년, 6년 사이에 공인회계사만큼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그럼 혹시 서울대가 2위에 있을 것 같느냐?
2위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가 원래 차이가 좀 많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좀 나아졌다고 그러고 3위가 중앙대학교가 100명 이상이고 성대까지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S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5위에 91명으로 찍혀 있는데 실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로스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순위가 굉장히 높은데 요 CP 쪽에서는 조금 약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늘어서 등수 자체가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만 1, 2부터 4위까지 고연, 중, 성까지는 최근 몇 년 동안 순위 변동이 별로 없다고 하고 5위에 순위 변동이 없이 서울대가 랭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합격생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6위는 어디냐? 경희대학교입니다. 이게 뭐 국가 무슨 좀 어려운 시험 보는 학교면은 학교 네임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죠. 서강대학교가 7위고 한양대학교 8위. 저번에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한양대 공대도 유명하지만 고시도 굉장히 많이 순위가 높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댓글로 50년 전부터 준비했다 뭐 이런 멘트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행정고시부터 시작해서 공인회계사까지 한양대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두 학교가 남았는데 이 두 학교 중에서 두 개를 딱 공개를 하면 그나마 좀 특이한 건 역시 여대의 자존심. 이대가 이 무슨 뭐 CPA든 행정고시든 뭐 로스쿨이든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과거에 이 네임 밸류를 어느 정도는 좀 아직도 먹어주고 여학생들이 또 그런 걸 준비를 많이 한다는 댓글도 제가 봤는데 이렇게 랭킹 10을 좀 매겨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우리가 고대, 연대, 중대, 성대 최근 몇 년의 순위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서울대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으나 최근 성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고대가 6년 연속 이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 실은 고대가 좀 특이한 것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만 보면 문과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과 쪽 계약학과를 틀어야 한다든가 새로운 시도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잘 몰라서 그렇지 보안이라든가 컴퓨터 사이버 보안 이런 쪽으로도 원래 예전부터 대학원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를 보면 고대가 연대보다 좀 높게 나오는 순위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5년간 누적 합격생. 자, 올해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최근 한 5년 동안 좀 머릿수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도 고대 압도적으로 599명은 1위고 연대, 성대, 중대 그 다음에 경희대 여기서는 서울대가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인원수가 좀 늘어서 5위가 랭크가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서울대 친구들은 회계사보다는 고급 공무원 쪽으로 트라이 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랭킹 탑 10 정도를 살펴봤고 또 요 기사만 가지고 날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자잘자잘한 통계도 한번 얹으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알 통계를 적어놨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여기 보시면 1172명이 합격했고 작년보다 62명이 합격을 더 시켰다고 합니다. 최고 득점 90점이 제가 이렇게 서울대 졸업생이라고 간단하게 써놨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는데 그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살 누구 이렇게 실명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오픈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 좀 실명을 좀 제외하고 그래도 잘 나가는 서울대 고려대 친구들이 라고 해서 그냥 학교만 좀 적어놨습니다. 1등은 90.2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평균은 뭐 60인가 70 몇 점 나와 있고 최연소 합격자 21살 합격을 했고 최연장 합격자 39세 이분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온 분이 그랬고 평균 연령은 작년보다 0.1살 정도가 늘어났다면 이건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여성 비율은 30.6% 회계사에서도 10명이 합격을 하면 그중에 7명 정도가 남자 그 다음에 3명 정도가 여자인데 최근 한 10년치 데이터를 봤을 때 30%를 넘었던 적보다는 30%를 그러니까 좀 아래쪽으로 20 몇 퍼센트 정도가 조금 더 많아서 작년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한 7대3의 비율로 합격생이 나온다. 아무래도 여학생들은 군대에 가지 않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도 한번 정리해봤고
뭐 행정고시 합격률도 한번 저희가 순위를 매겨봤는데 뭐 이 수치, 이 순위 하나만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줄을 세운다라는 그런 뭐 거창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10개, 12개, 15개 이런 학교를 찍다 보면 여러분들 이름 들어서 아 그렇지 그 학교는 좋은 학교가 주로 나오겠지만 약간씩의 우회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아 그런 학교에서 조금 더 강자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간단하게 하시면 고연 중성 구조가 올해도 그대로 됐고 5년 누적 데이터 순위가 특별히 변동사항이 많이 없었다. 고려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년 동안 이 부분에서는 탑을 지키고 있고 의외로 우리가 아는 대학교 순위에 비해서 이 파트에서는 중대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고 서울대가 조금 약체였으나 순위 변동은 크지 않더라도 합격생 인원수가 많이 늘었다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순위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